홍준표가 지금 조선일보를 맹비난했어요. 이거 약간 모자란 짓이에요. 그나마 얘네들의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총기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원장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도부의 발언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총기 난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쏴버렸네.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미래항 사고를 양비론 정쟁으로 몰고 야당을 비난하네요. 곤란하면 아예 야당 기사를 쓰지나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성어로 낭중지추라고 뭐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내가 무슨 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참고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인데 성향이나 성정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항상 삐져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것들은 문재인도 싫고 조선일보도 싫고 다 싫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그 낭중지치라고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멋있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상은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개또라이는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자기 편까지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한데 요즘 돌아다니는 카톡 유언비어랑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금 TV조선만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들 편으로 TV조선은 돌아왔다? TV조선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밀양에 가자마자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 뭐 인천시장이나 전남 도지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말을 너무 막 뱉었네. 팩트가 틀렸어. 아니 홍준표가 그 밀양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자기가 뭘 책임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 정신세계가. 이번 6월에 정계 은퇴하실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이 잘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 나가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가 진짜 좀 인격적으로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분향소에 가가지고 그 유족들이 저 소방직 공무원 증원 반대한 당이 무슨 염치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혼잣말로 이랬대요. 여기도 민주당이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헐, 진짜? 예. 개또라이야, 진짜. 아, 그건 좀 소름 끼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쪽의 인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네. 끝내고 돌아오는데 네.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제천에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중에 계신 제천 시민이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 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아, 이 사람들을 그 뇌를 한번 좀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네. 팩트가 틀렸던 거는 이낙연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 전남지사 신분이 아니라 경선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였을 뿐이었고요. 취임한 것은 2014년 7월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말한 게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리고 2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남경필 같은 자들이 지방선거 표 찍어달라고 했던 게 바로 4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낙연 지사는 전남지사가 아니었는데 무슨 개소리야. 아니 홍준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 입으로 자기가 팩트를 말하면 좌파들은 그거를 망언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홍준표는 하루에 최소한 2건 이상씩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혀에 가시가 돋죠. 자, 야수님이요. 민간 대책반을 만드셔가지고 네. 홍준표의 거짓말을 계속 스크랩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장 임명. 아우, 피곤하네. 아, 바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피곤하네. 최소한 우리 민주인사들이나 책임인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들이 팩트가 아닌 사실로 만약에 무슨 발표를 했다거나 말을 뱉었다고 하면 네.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가루가 되도록 막 빻고 또 빻고 빻겠죠 막. 조중동은 그런 거를 꼬투리 잡지 않아요. 조중동이 홍준표가 한 거짓말들을 제대로 팩트체크해서 내보내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사실 조선일보의 그 언론 기조는요. 이거였어요. 여당과 야당이 참사 현장을 놔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치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비론 족같아 이거. 양비론 족같은 거 논리를 또 펴낸 거거든요. 홍준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어 차원에서 그러지 마. 니들 그러면 안 돼라고 여당은 그러는데 이걸 양비론으로 딱 몰고 갔는데 홍준표 이 또라이 새끼는 이 눈치도 없이 이걸 조선일보 까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우리도 공정언론이라고 인증샷 하려고 대충 호울만 좋게 겉만 핥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빡치면 어떻게 정치적인 개념도 없는 새끼 아, 진짜. 모질이 새끼 진짜 아주. 우리만도 못해. 간단히 정리합시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고 하니 거기에 막 더 부채질을 하고 싶은 앞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그럼 또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기 힘들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안철수가 최근에 왜 그 KBS 고대영 사장 교체하는 문제 갖고 또 그걸 적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김장겸 때도 뭐 김장겸이 와가지고 대표님 도와줄 일 없습니까라고 했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딱 두 놈만 팬다. 요 기조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 1, 2주간. 이명박과 안철수. 근데 그냥 안철수는 정말 리틀 이명박의 모습이 그냥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팔아서 국민의당 창당하고 안철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계승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일 때부터 당헌 당규에서 5.18 등을 뺀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쪽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상의 본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 굳이 뭐 호남 눈치 볼 게 뭐 있으며 진보적인 아젠다가 왜 필요해. 요거 딱 털고 나니까 원래 모습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는 리틀 박정희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팔아댔던 김대중, 호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은 정계 은퇴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는데 뭐 자기 이 사람의 성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건 안 할 것 같고 제대로 된 그 맛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주말 동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나 이용주 의원 인터뷰나 그리고 이제 안철수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칼럼이 이제 안철수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의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국회에서 안철수를 처음 본 날 그날에 굉장히 어색했던 그 부조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기 그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다른 의원 같은 당 소속 의원들 한 두세 명이랑 같이 한 대여섯 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걸음걸이에서 성격이 드러나는 그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안철수를 처음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종종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 이렇게 이용주 의원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면서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짓는 걸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안철수의 아버지로부터 휘둘리고 와이프한테 휘둘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계를 못 찢는구나, 이 사람은.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의원일 때 지금 보신 거잖아요. 예. 안철수가 V3, 그러니까 안철수 암랩을 만들고 나서 당시에 PC 매거진 기고하고 이럴 때 제가 아는 선배가 당시에 이찬진, 그리고 김택진, 네,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다 이쪽에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했다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보세요. 안철수의 지금 행보는 프라님 얘기한 것처럼 리틀 이명박처럼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찬진, 제 동창이거든요.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인가? 맞아. 의원 한번 비례로 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인천 재물포고등학교가 난리가 났었는데 거대한 혜성같이 떠오른 동문이 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쪽팔렸죠. 근데 하여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그룹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는 전혀 담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이찬진도 그렇고 이 안철수도 그렇고 기업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노블리스를 만들어주면 오블리제는 제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창당 발기인대에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환,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춘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이렇게 16명이거든요. 그중에 박주현과 장정숙은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 안 시켜주면 14명 정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여기에 이상돈은 이게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상돈 의원도 이쪽에 합류할 수 있는 파고 다음에 중재파라고 해서 이제 당이 깨지는 걸 막겠다고 지금 나서신 분들 몇 명 있어요. 그중에 확실하게 이쪽 편을 들 수 있다고 확신되는 이름이 박주선이에요. 비례대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명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신당이 말이에요.
나머지 뭐 이제 무슨 뭐 고문단,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뭐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 다 빼고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네. 의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빨리 정치 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현역 의원 16명이 창당 발긴이 된 건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원내 교섭단체인데 원로 교섭단체가 되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국회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의 목표는 좀 거대한 캐스팅 보트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형태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이 정도 구조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20석이 되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마차님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 121석에 민주평화당 2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 이건 정세균 국회의장이고요. 이것만 합쳐도 149석입니다. 현재 297석 국회의원의 과반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반문연대는 싫어하고 튀쳐나온 명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혁적인 법률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줄 거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회 의석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저번에 배덕광도 지금 자리 내놨고 네. 그리고 저번에 최명길도 지금 국회의원직 날아갔고 안철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297석 중에 전체 300석 중 297석 중에 149석이면 웬만한 법률안 통과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은 일단 출당 미뤄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중립파에 남아있는 몇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석만 만들어지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사실상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서 또 한번 그 예언놀이를 하자면 저는 그 국민의당이 쪼개질 거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한다면 중재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서 현역 의원 17명이 중심이 돼서 뭐 이상한 뭐 민주평화당인가 평화민주당인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이 일단 쪼개지고 나서 그 바른국민당 지금 가칭 바른국민당이라고 지금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바른국민당으로 일단 소속된 사람들이 바른당 10석일 때 9석으로 만든 그 깜짝 탈당했던 아줌마 있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 그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둘 사이에 굉장히 또 지저분한 감정 싸움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지금 다 수면 위로 감추고 있지만 막상 통합이 되고 나면은 다시 주도권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철수가 지 입으로 뭐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그랬지만 그 누가 믿어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다 보면은 또 내부 분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못 보지?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거기에서 탈당해서 민주평화당으로 오는 사람이 생겨서 나중에 뒤늦게 20석이 채워져서 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게 안철수가 국민 발라버린당 쪽에 가서 유승민이 계속 안철수 보고 어떤 제안을 하냐면 공동대표 체제로 가자라고 계속 제안을 해요. 그런데 안철수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계속 벤치를 놔요. 그러면 이 안철수가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진짜 백의종군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안철수가 백의종군 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에 국민 발라버린당의 그 대통령 후보는 나야라고 인정해줘. 당대표는 너가 해. 이 뉘앙스밖에 더 이상 캐치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유승민과 안철수는 아마도 합당이 성사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 아마 그 파열음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예. 안철수 스타일은 누구랑 화합해서 갈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유승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센 캐릭터가 둘이 붙었는데 안철수는 고집 센 새님, 유승민은 고집 센 새님. 이게 어떻게 화합이 가능하냐고요. 네, 둘 다 2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그 협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안철수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의 이력을 보면은요.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 단일화 어찌됐든 본인이 사퇴했으니까 그 명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내지는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자기한테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하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박원순 시장한테 내 집은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박힌 사람이라 당대표도 유승민한테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대통령 후보는 나야라고 지분을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현재 의석이 최명길이 의석을 잃음으로써 39석. 근데 대략 20석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19석에 바른정당에 9명이 들어와서 28석이 되는 희한한 합당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서 이제 안철수는 소멸해 가는 과정인데 스스로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터닝 포인트는 지방선거겠죠.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게 최소한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야기처럼 TK에서 자유한국당이 당 자체가 해체시키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포부를 걸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 기반 없는 정당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멀었고요.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잖아요. 자기네 지역의 대표성으로 TK나 PK 분들이 안철수와 유승민을 인정해 줄 거냐. 아니란 말이죠. 안철수의 유효기간,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유효기간은 저는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라고 봐요.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안철수는 며칠 안에 정계 은퇴해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걸로 일어나나? 홍준표가 지금 조선일보를 맹비난했어요. 이거 약간 모자란 짓이에요. 그나마 얘네들의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조중동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총기 난사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 원장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도부의 발언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총기 난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도 쏴버렸네.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미래항 사고를 양비론 정쟁으로 몰고 야당을 비난하네요. 곤란하면 아예 야당 기사를 쓰지나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성으로 낭중지추라고 뭐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내가 무슨 개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참고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인데 성향이나 성정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항상 삐져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것들은 문재인도 싫고 조선일보도 싫고 다 싫으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되는. 그러니까 그 낭중지치라고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멋있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현상은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잖아요. 개또라이는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자기 편까지 이렇게 찌를 수밖에 없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한데 요즘 돌아다니는 카톡 유언비어랑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지금 TV조선만 돌아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자기들 편으로 TV조선은 돌아왔다? TV조선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밀양에 가자마자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세월호 사건 때 뭐 인천시장이나 전남도 도지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말을 너무 막 뱉었네. 팩트가 틀렸어. 아니, 홍준표가 그 밀양 그 화재 현장에 가서 자기가 뭘 책임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정신세계가. 이번 6월에 정계 은퇴하실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이 잘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선 나가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가 진짜 좀 인격적으로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분향소에 가가지고 그 유족들이 저 소방직 공무원 증원 반대한 당이 무슨 염치로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혼잣말로 이랬대요. 여기도 민주당이 있네? 이랬다는 거예요. 헐, 진짜? 예. 개또라이야, 진짜. 아, 그건 좀 소름 끼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쪽의 인사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네. 끝내고 돌아오는데 예. 꼭 한마디를 덧붙여요. 예. 의견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빨리 정치 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현역 의원 16명이 창당 발긴이 된 건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원내 교섭단체인데 원로 교섭단체가 되면은 지금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사실상 국회에 있어서의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의 목표는 좀 거대한 캐스팅 보트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형태로 가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이 정도 구조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20석이 되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마차님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당 121석에 민주평화당 2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 이건 정세균 국회의장이고요. 이것만 합쳐도 149석입니다. 현재 297석 국회의원의 과반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반문연대는 싫어하고 튀쳐나온 명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개혁적인 법률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줄 거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회 의석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잖아요. 저번에 배덕광도 지금 자리 내놨고 네. 그리고 저번에 최명길도 지금 국회의원직 날아갔고 안철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297석 중에 전체 300석 중 297석 중에 149석이면 웬만한 법률안 통과는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은 일단 출당 밀어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중립파에 남아있는 몇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석만 만들어지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가 사실상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버려요. 여기서 또 한번 그 예언놀이를 하자면 저는 그 국민의당이 쪼개질 거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한다면 중재파로 분류되는 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서 현역 의원 17명이 중심이 돼서 뭐 이상한 뭐 민주평화당인가 평화민주당인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이 일단 쪼개지고 나서 그 바른국민당 지금 가칭 바른국민당이라고 지금 이제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바른국민당으로 일단 소속된 사람들이 바른당 10석일 때 9석으로 만든 그 깜짝 탈당했던 아줌마 있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만 그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둘 사이에 굉장히 또 지저분한 감정 싸움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지금 다 못 찢는구나 이 사람은.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의원일 때 지금 보신 거잖아요. 예, 예. 안철수가 V3 그러니까 안철수 안랩을 만들고 나서 당시에 PC 매거진 기고하고 이럴 때 예. 제가 아는 선배가 당시에 이찬진 그리고 김택진 네 그리고 안철수 네. 이렇게 다 네. 이쪽에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했다는. 예.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보세요. 안철수의 지금 행보는 프라님 얘기한 것처럼 리틀 이명박처럼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찬진 제 동창이거든요.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인가 비례 아 맞아. 의원 한번 비례로 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인천 재물포고등학교가 난리가 났었는데 거대한 혜성같이 떠오른 동문이 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쪽팔렸죠. 근데 하여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그룹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회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는 전혀 담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이찬진도 그렇고 이 안철수도 그렇고 기업가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그래서 그래요. 노블리스를 만들어주면 오블리제는 제가 정말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창당 발기인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 중에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환,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춘영,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이렇게 16명이거든요. 그중에 박주현과 장정숙은 비례대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당 안 시켜주면 14명 정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여기에 이상돈은 이게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상돈 의원도 이쪽에 합류할 수 있는 파고 다음에 중재파라고 해서 이제 당이 깨지는 걸 막겠다고 지금 나서신 분들 몇 명 있어요. 그중에 확실하게 이쪽 편을 들 수 있다고 확신되는 이름이 박주선이에요. 비례대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명 정도는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새로운 신당이 말이에요. 나머지 뭐 이제 무슨 뭐 고문단,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뭐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 다 빼고 이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제천에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계시는 제천 시민이 여기서 막 뭐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 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이 사람들을 그 뇌를 한번 좀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네. 팩트가 틀렸던 거는 이낙연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 전남지사 신분이 아니라 경선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였을 뿐이었고요. 취임한 것은 2014년 7월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말한 게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 그리고 2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고 남경필 같은 자들이 지방선거 표 찍어달라고 했던 게 바로 4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낙연 지사는 전남지사가 아니었는데 무슨 개소리야. 아니 홍준표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 입으로 자기가 팩트를 말하면 좌파들은 그거를 망언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홍준표는 하루에 최소한 2건 이상씩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 혀에 가시가 돋죠. 자, 야수님이요. 민간 대책반을 만드셔가지고 네. 홍준표의 거짓말을 계속 스크랩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 아우 피곤하네. 아, 바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피곤하네. 최소한 우리 민주인사들이나 책임인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들이 팩트가 아닌 사실로 만약에 무슨 발표를 했다거나 말을 뱉었다고 하면 네.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완전 가루가 되도록 막 빻고 또 빻고 빻겠죠 막. 조중동은 그런 거를 꼬투리 잡지 않아요. 조중동이 홍준표가 한 거짓말들을 제대로 팩트체크해서 내보내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사실 조선일보의 그 언론 기조는요, 이거였어요. 여당과 야당이 참사 현장을 놔두고 여당과 야당이 정치 싸움질을 하고 있다. 그럼 양비론 족같아 이거. 양비론 똑같은 거 논리를 또 펴낸 거거든요. 홍준표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어 차원에서 그러지 마. 니들 그러면 안 돼라고 여당은 그러는데 이걸 양비론으로 딱 몰고 갔는데 홍준표 이 또라이 새끼는 이 눈치도 없이 이걸 조선일보 까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조선일보는 우리도 공정언론이라고 인증샷 하려고 대충 호울만 좋게 겉만 핥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빡치면 어떻게 정치적인 개념도 없는 새끼. 아, 진짜. 모질이 새끼 진짜 아주. 우리만도 못해. 간단히 정리합시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고 하니 거기에 막 더 부채질하고 싶은 앞다 보니까 오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된다고. 그럼 또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질이 부족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기 힘들다.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안철수가 최근에 왜 그 KBS 고대영 사장 교체하는 문제 갖고 또 그걸 적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김장겸 때도 뭐 김장겸이 와가지고 대표님 도와줄 일 없습니까라고 했다는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딱 두 놈만 팬다. 요 기조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 1, 2주간. 이명박과 안철수. 근데 그냥 안철수는 정말 리틀 이명박의 모습이 그냥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예. 건데 김대중 대통령 팔아서 국민의당 창당하고 안철수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계승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일 때부터 당헌 당규에서 5.18 등을 뺀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만큼 이쪽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실상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굳이 뭐 호남 눈치 볼 게 뭐 있으며 진보적인 마진다가 왜 필요해. 요거 딱 털고 나니까 원래 모습 그냥 그대로 딱 보여주는 리틀 박정희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팔아댔던 김대중, 호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은 정계 은퇴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는데 뭐 자기 이 사람의 성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건 안 할 것 같고 제대로 된 그 맛을 좀 봐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주말 동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나 이용주 의원 인터뷰나 그리고 이제 안철수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의 칼럼이 이제 안철수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쭉 읽으면서 하나의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국회에서 안철수를 처음 본 날 그날에 굉장히 어색했던 그 부조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자기 그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다른 의원 같은 당 소속 의원들 한 두세 명이랑 같이 한 대여섯 명이 길을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걸음걸이에서 성격이 드러나는 그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안철수를 처음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종종걸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 이렇게 이용주 의원이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면서 아 결국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관계 짓는 걸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안철수의 아버지로부터 휘둘리고 와이프한테 휘둘린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계를